1909년 10월 26일 단 한 발의 총성이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총을 쏜 사람은 살인을 위해 방아쇠를 당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기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이름 안중근. 오늘은 그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중근은 처음부터 총을 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사람을 키우는 길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힘은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를 세우고 청년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조선이 다시 살아날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곧 말조차 할 수 없는 운명으로 끌려가게 될 줄은 말이요. 1905년 일본은 조선을 향해 마침내 칼을 빼듭니다. 을사늑약. 조선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은 점점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교육만으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안중근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질 것인가. 그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동지들과 함께 믿기 힘든 맹세를 합니다. 자신의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 피로 서약을 남깁니다. 단지 동맹. 대한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건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한 인간의 각오였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이토 히로부미였냐고. 그는 일본의 총리였고 조선을 집어삼키는 정책의 설계자였습니다. 안중근은 그를 한 개인이 아니라 조선을 무너뜨린 침략의 책임자, 역사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총을 겨눈 건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너져가는 나라가 마지막으로 내지르는 외침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안중근은 군중 속에 섞여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은 그날만 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조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지금까지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그 외침은 살아남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체포된 안중근은 일본의 재판정에 섭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범죄자가 아니라 전쟁 중 적장을 처단한 군인이라 말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조선은 이미 전쟁을 당하고 있었고 그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논리였습니다. 안중근은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중근을 복수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를 꿈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평화를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기려 했던 그 동양평화론, 조선과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래야 서양 열강의 침략을 막고 동양 전체가 지켜진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총을 쏘는 순간에도 진짜 목표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침략이 멈춰야 한다는 걸. 그가 지키려 했던 건 조선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류순 감옥. 안중근은 결국 순국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건 한 발의 총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숨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그의 선택은 묻고 있습니다. 너라면 그 시대에 어떤 선택을 했겠느냐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피와 결심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 독립 만세!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 안중근의 외침은 또 한 번 이어진 겁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어가겠습니다.